좀 없지만 청소년 동아리 활동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을 저희가 10월 10일부터 시작했죠. 네네. 예, 그 양성 과정을 같이 하시는 서균희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정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청소년 동아리 왜 제가 아시는 분이 없냐 그랬다면 이게 홈페이지에 공고하자마자 네네. 진짜 너무 빨리 그 모집 정원이 25명이었는데 너무 금세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보통은 막 일주일 막 이렇게 이상씩 계속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예, 이렇게 저기 활동이 사람들이 저기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알차게 진행하고 있죠. 네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못 오셨지만 함께 세움 마을교육 협동조합에서 이제 주체가 되고 현문영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주관은 성부 마을시민교육센터 네. 김은희 센터장님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청소년 관련 활동이 2017년에는 그냥 청소년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으로 그때도 한 40명 넘는 분들이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제일 큰 고민이 그 배운 걸 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활용하기가 참 그 공간이 없잖아요. 우리 네. 활동 공간이 없다는 거. 네. 청소년과 같이 그리고 내 자녀 키우듯이 또 우리가 공동체 우리의 모두의 아이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또 품앗이 마을 교사도 있더라고 엄마 품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활동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교육은 받았어도 이제 어떻게 활동할지 배운 걸 그러던 차에 내년에는 이제 또 청소년 동아리들을 지도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학교에서 수업을 하거나 또 그러는 것보다는 그거는 이제 기회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코디네이터라고 우리가 딱 명명을 했더니 30분이 이제 넘게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서균희 선생님은 어떻게 그 과정을 신청하셨어요? 저는 네. 그 같이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두 딸을 키우면서 네. 저희 딸이 중1, 중2거든요. 정말 지금 질풍노도에 그렇죠. 그래서 딸들하고 좀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진짜 제 얼굴하고 지금 이렇게 모니터로 보니까 예. 선생님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별 말씀. 자, 근데 중1 그래도 여학생들은 괜찮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여학생인데 여학생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지금. 딸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서로 각 일방통행으로 말을 하고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힘든 점이 조금 있어서요. 그러면 청소년들을 알게 될 계기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청소년 그 동아리 코디네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나한테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말씀하신 일방통행, 자녀와 청소년기 자녀와의 일방통행 그게 엄마들의 제일 큰 고민이죠. 그냥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려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 잡고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친근한 가족적인 분위기로 하려 그러면 내가 애인 줄 알아 뭐 이런 그죠? 내가 알아서 해. 어쩌라고 참 내가 다 알아서 해. 예, 많이 느끼고 계시군요. 자, 우리 조정님 선생님은 어떻게 신청하시게 되셨어요? 여기 신청한 과정 자체는 되게 우연치 않은 기회인데요. 제가 평소에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아마 관심이 많았던 이유는 제 청소년 시기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조금만 더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얘네들의 삶이 굉장히 급변하는 다이나믹한 정말 진짜 자기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시기를 조금 자칫 잘못 보내면 자신의 전체 삶이 좀 우울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청소년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자기의 다른 모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만나기는 했는데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정말로 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자꾸 그어지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의 자기애로 인해서 아이한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 청소년기가 불운했다라는 스스로의 자성 때문이었고, 불운했던 이유는 아마 이 어떤 고정된 틀에 네. 사회가 나를 가두고 나라는 사람이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날 때 네.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으로서 사고하고 자신이 조금 더 주체가 돼서 네. 나아갈 수 있는, 주체가 돼서 본인을 인식하고 본인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데 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으나 막상 기회가 돼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에는 저 역시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싫다 그러면서 담는 듯이 저 역시 딱 예전에 저한테 보였던 어른들의 틀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만날 때 내가 이게 정말 맞나? 내가 정말 긍정적인 도움을 주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좀 얻기가 힘들더라고요. 특히 좀 가치관에서도 아이를 낳기 전이랑 저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애를 낳기 전에는 뭔가가 확고한 자기 신념이 있고 정렬되듯이 분명한 자기 가치관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까 세상에 어떤 분명한 자기 기준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너무나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나였고, 그리고 또 흔들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예.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끔가다 자기 모순적인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고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이거야, 어떨 때는 이거야 라고 그러면서 그 순간 자기 부정이 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투영하면서 난 정말 아이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 정말 이게 옳지가 않을 수도 있구나. 아이들 안 만나는 게 더 낫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무슨 그런 말씀을 자꾸 했었었는데요. 네. 근데 여기 청소년 코디네이터 우연치 않게 뭐 있다 그래서 그냥 그래? 뭐 좋은 거면은 한번 들어보지라는 간단한 생각으로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때 태도와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얼마 전에 의정부 몽실학교를 가서 네. 사람과 공간이 만나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또 지금 여기는 굉장히 별천지고 신세계더라고요. 여기 그렇죠. 그 이전에 제가 자라면서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문화가 없을까? 그래서 대학만 가면 일단 술 이외에는 다른 문화 생활을 맞아요. 접하지 못하는 그 문화의 한계 부분에서 굉장히 참 답답해했던 현실이, 여기서는 다양한 그렇죠. 이렇게 분수를 터주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진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런 멋진 분들의 옆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굉장히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당분간 요 근처에 1년의 과정이었습니다. 너무 얘기 잘 너무 말이 들었어요. 많았네요.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절실해서 내가 이 카메라 때문에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게 가슴 울컥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우리 대학 가면 술 마시는 거밖에 없었던, 그리고 진짜 문화가 없었죠. 그리고 청소년에는 다 그냥 집에 있는 것만 좋아하고,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랬죠? 우리 이 과정 중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 선생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다른 책을 봐도 공부하는구나 그러고 간다고. 우리 부모님은 그랬잖아요. 그냥 이렇게 얼핏 봐서 만화책만 아니면 애가 공부하는구나, 소설책을 읽든지. 근데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만 좋아하셨잖아.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저기 바깥에 나가서 이제 우리라 그러면 이게 다 저보다 어린데 선생님은 어떻게 40 중반 후반? 네네 후반 정도. 그래요? 네. 동안이시군요. 예.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아이의 그쵸. 눈높이에 맞춰서 네. 좀 나도 나이가 먹어가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 여자의 나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가 같아도 일찍 결혼하신 분은 또 이제 아이가 이제 거의 뭐 대학생? 30이 넘은 벌써. 네. 30을 이제 바라보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막 둘을 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올해 이제 졸업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애를 키우다 보면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저는 좀 아이들 데리고 많이 다녔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됐기 때문에 네네네. 아이 낳고 그래서 뭐 모자 수영도 같이 다녔고 진짜 수영 싫어하는데 근데 못해요. 우리 아이는 잘하는데 간신히 물에 대한 극복을 저는 그 수영장 그 냄새가 물에 빠진 적이 있어갖고 근데 주로 진짜. 아이들 데리고 다닐 때는 네.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아니었나요? 이제 그리고 어린애부터 초등학교 때 그 뭐 하겨울에서 하는 세텍 그래갖고 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그런 거 애들 좋아하잖아요. 예, 그런 예. 데도 다니고 뭐 시청도 앞에도 다니고 뭐 이런 거 좀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그 코디네이터 지난번 워크숍 할 때 말했지만 근데 내가 그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고 싶은데 일을 하게 되면서 토요일 날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학교에서는 토요일 날 휴업일 보고서를 써오라 그랬을 때가 제일 난감했어요. 지금 말한 아이들과 뭔가 같이 가는 부모이고 싶어서 했는데 정작 돈 버느라 아이들과 네. 못 가야 되는데 보고서는 써야 되고 그게 제일 속상해서 이제 일요일 날 보고서를 쓰면 되는데 꼭 토요일 휴업 보고서를 쓰게 했거든요, 학교가. 난 그것도 좀 그래. 토요일 날 쉬고 토요일은 일을 하고 일요일 날 저기 같이 쉬면서 이제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토요 휴업일 날 무엇을 하는지 토요 휴업일 보고서를 내라 그랬어요. 이제 선생님네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다 그거였죠. 저기 토요일 휴업일이었죠. 토요일 휴업일. 근데 우리 때는 반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여쭤봤던 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엄마와 어디를 같이 안 가요. 그래서 혹시 초등학교 때 데리고 다니시지 않았나? 저도 초등학교 때도 데리고 초등학교 다녔고. 때는 저도 엄청 아이들이랑 같이 어디를 가서 체험을 하고 뭔가 같이 생활할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거의 엄마와 같이 가는 것을 아이들이 맞아요. 거절하고 자기 친구들과 가면 좋아라 하는데 엄마랑 가자고 하면 나서지를 않아서 뭔가를 계획하지도 않고 계획했다가 스스로 계속 포기한 적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저희가 그래서 만든 게 그 사단법인 그 함께 사는 성목마을문화학교에서 토요 휴업일마다 했던 게 그러니까 내 말은 잘 안 듣지만 네, 엄마 친구 말은 듣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그걸 품앗이로 그러니까 청소년들하고 우리가 지금 7년째 하고 있는 게 아이와 같이 토요 그 문화학교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또 나하고는 난 엄마는 계속 보니까 이런 말을 그냥 자기를 내보이기 싫어하는 그 청소년 특징 때문에 안 하더라도 옆집 엄마하고는 왜 우리도 어렸을 때 맞아요. 옆집 아줌마 맞아요. 엄마한테 못하는 비밀 얘기나 뭐 맞아요. 얘기를 옆집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하듯이 그런 동아리로 했던 게 우리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미술을 우리 딸은 되게 좋아하는데 그림을 그리고 장래 희망을 초등학교 때 만화가라고 쓰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공부 뭐 잘하는데 먹고 왜 그래? 네, 그러고 예, 예. 뭐 먹고 살지는 요즘은 그때부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림 잘 그려야겠네? 뭐 이런 식의 아이들을 이렇게 틀에 가두는 그러니까 얘가 어느 때부턴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그냥
네. 그리고 버리고 말죠. 모델에 그러고. 근데 그러거나 이제 그리고 또 둘째도 이제 뭐 운동하는 거 이제 좋아하고 그러는데 운동할 공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자 우리가 활동 공간을. 그러면 그리고 자기가 전공할 게 아닌데 미술학원을 왜 가? 그런데 동네에서 그 프로젝트로 미술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니까 거기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하고 이 마을 공동체 그 생활문화 공동체라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삼선동에서 이제 커뮤니티 스쿨이라 그래서 청소년 공부방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그림도 그리고 악기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뭐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네, 학생들 중학교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네,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토요일 날 네, 이렇게 모여서 하면 좋겠는데 우선 홍보를 해도 네, 친구들이 본인들의 계획이 너무 바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활동이 정말 하면 너무 좋다는 걸 본인들도 느끼는데 느끼는데도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뭐 이렇게 부딪힐 때가 언제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딸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수학학원에 가야 되는 시간이 됐는데 네.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 엄마로서 피곤하냐 힘드냐 몇 번 그냥 쉬게를 해줬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제 엄마 마음은 얘를 편하게 쉬게 못 해주고 학원으로 떠미는 좋겠죠.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떤 그런 좋은 활동이 있을 때 아이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그 엄마의 말의 힘. 네.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옆집에 계신 분의 힘이라도 빌려서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런 프로그램도 저도 항상 저희 딸한테 얘기하는 게 그러면 친구랑 같이 가자. 혼자는 안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맞아요. 그렇게 그리고- 안내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좀 원칙이 일요일 날 보내는 학원은 안 보냈어요. 네. 고3 이전까지는. 이제 고3 때도 고3 때도 이제 딸은 그런 거 너무 학원 싫어해서 고3 때도 안 보냈어요. 근데 그 어, 공부 아들은- 잘하시면 잘하니까 믿는 아니 구석이 그게 아니라 그 있으시니까. 대신에 이제 다른 학원은 절대 저도 원칙으로 안 보냈는데 수학은 네.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저도 다른 과목은 잘했는데 수학을 중2 때 2차 방정식 지날 때 놓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 힘들더라고요. 너무 어렵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수학 그것만 했는데 애들이 그래서 평일날 수학 학원만 중학교 때 이제 했고 고등학교 때도 그러고 주말 일요일은 특히 토요일은 괜찮았어요. 토요일은 엄마가 바쁘니까 네, 애들이 네. 학원을 가도 괜찮지만 그래서 이제 같이 넷이 놀러 가는 거는 진짜 힘든데 그 친구들하고 제일 우리나라 제일 힘든 건 청소년 애들 그러니까 이렇게 또래로 동아리 하게 하는 게 없잖아요. 네네. 학교 자율 동아리도 거의 그러니까 몇 개 밴드 고등학교 때. 네. 밴드 동아리나 방송반 그리고 댄스. 네, 댄스가 댄스 여자애들은 동아리. 최고죠. 네네네. 그리고 뭐 치어리더까지. 네. 그거 외에는 애들이 나 진짜 너무 우리 동아리 재밌어 할 만한 게 없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우리 과정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그 송윤옥 선생님 그 한성여중 거기 같은 경우 환경 동아리 예. 초록 숟가락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제 명퇴를 하셔서 지금은 없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애들이 되게 재밌게 하는 활동들 그러니까 직접 요리도 만들고 네. 막 이런 거 특히 여자애들도 요리 좋아하지만 남자애들도 되게 네, 요즘 대세는 네. 요리하는 남자. 요리하는 남자 진짜 너무 네,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진짜 좀 재밌는 동아리가 있고 우리가 만약에 토요일 날 환경 동아리라서 같이 뭐 만들고 먹고 그러면 그 경험하셨나요? 그 기름이동 네. 주민센터에서 환경 동아리 지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한 번 본 적이 조정민 선생.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애들이 참여하잖아요. 시간 되면 와서
비누도 만들게 하고 모기 퇴치제 만들기도 하고. 네, 저희 딸도 갔었어요. 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는 곳이 난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일이 물론 여러 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키는 일도 있지만 그 동아리 할 만한 어떤 장소, 공간을 발굴하는 것도 맞아요.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한 뭐 5년 전에는 주민센터에 토요 프로그램을 꼭 해라. 그래가지고 하더니 요즘은 다 없어졌죠. 시들해졌죠. 토요일 날 또 다 문 닫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공무원분들 가정의 날이라고 생겨서 서울시청은 가정의 날이 수요일이면 수요일 날 예전에 막 9시까지 하던 회의가 없어졌어요. 회의를 하면 안 된대. 6시에 퇴근해야 된대. 그리고 구청은 금요일이 가정의 날인가 그런가 보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금요일 날은 또 안 빌려준대요. 그분들의 삶의 질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간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이 쓸 수 있게 좀 맞아요. 이렇게 이분법적인 좀 보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 조정림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 그 어디야 기름이동 북카페도 활동하시잖아요. 예, 자원봉사. 자원봉사로. 언제 올해 시작하셨나요? 예, 올해 그 현문영 선생님이라는 네. 분을 이제 만나서 네.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저는 그 한번 이렇게 커피를 내려보고 싶은 그런 바리스타. 예, 개인적인 조정님 소망이 있었어요. 예. 이제 너무 잘 내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밌죠. 근데 제가 어디를 가서 제가 창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바리스타 과정을 이렇게 배우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이렇게 무겁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네. 예, 근데 이게 기회가 돼서 이제 커피 내리는 것도 너무 재밌고 제가 내린 커피를 먹는 것도 또 너무 맛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나름 즐겁게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고 생각하니까 바리스타.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주는 힘이 되게 크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도 그 공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바람이라든가 욕구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공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간에서 아이들도 할 수 있나? 그렇죠. 하게 네네네네. 해야죠. 그죠. 네. 진짜 좋아요. 네. 그러니까 동마다 그런 곳이 많이 생겼으면 선생님은 어느 동이시죠? 저는 바로 옆에 옆에 여기 예, 아니란 예, 예. 여기라고 그랬죠. 네네, 그러면 도남 이동. 예, 도남 이동에 살고 있습니다. 도남 이동 주민센터도 공간이 참 넓고 좋던데.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도남 이동 주민센터 이용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이랑. 그렇죠. 외래 그 아리랑 여기 시내센터에 와서 뭐 영화를 보거나 그렇죠. 도서관 이용하는 도서관 건데도 이용. 예. 그 카페 여기처럼 네.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이용하는 곳은 제가 좀 안 다녀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네. 진짜 그 성북구 20개 중에 20개 이제 마을 문고 중에 북카페를 운영하는 곳이 여기 있고 그리고 카페 여기 네네, 카페 여기. 기름 이동 있고 종암동에도 북카페가 있어요. 근데 종암동 같은 경우는 4층에 있고 5층, 6층이 새날 도서관이고 예.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이용객이 많은데 밤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군데가 이제 되게 활성화돼서 잘 하고 다른 데는 그러니까 마을 문고가 좀 넓은 곳은 있어도 북카페 하는 곳은 글쎄 이제 거기 두고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특히 어머니들이 그 현문영 선생님을 자꾸 이름 나오는데 비롯한 그래서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네네. 바쁘셔서 그 현문영 선생님을 비롯한 그 마을 문고 회원분들이 이렇게 자원봉사 돌아가면서 활동도 하고 거기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도 하시고 또 토요일 날은 환경 동아리 하는 거 저도 이제 가서 봤는데 아이들도 너무너무 진지하게 뭐 유자청 만들기, 네네. 생강청 만들기 예. 해갖고 다 썰고 너무 착해요. 해갖고 그것도 이웃 어려우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봉사활동 진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주고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말씀에 너무 동의하는 게 요즘에는 학생들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는 봉사 활동하면 학교에서 점수를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에
엉매이다 보니까 얽매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봉사를 했을 때 그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움직이고 그렇지 맞아요.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활동이 모두 제 바람이지만 네. 아이들이 봉사활동으로 다 체크가 된다면 예. 아이들이 훨씬 더 참여하는데 네.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봉사활동 때문에 이제 해다가 오지만 네, 와서 나중에는 즐거워서 재밌어요. 그렇죠. 재밌어서 하는 활동이 될 수 될 수 있을 있도록 예, 예. 해야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기름 이동 같은 경우도 봉사 점수 많이 주잖아요. 그죠? 네, 제 시간에 그 활동한 시간만큼은 봉사 점수 정확하게 주죠. 예. 여기 공간 자체가 공간 자체가 일단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대관 신청을 해도 솔직히 그 기름 이동 쪽에는 재개발 지역이라 주민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적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좀 널널하게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대관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좀 이용을 할 수 있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내부에 계신 자원봉사자분들도 그 공간에 대한 정의가 살짝 조금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는 북카페니까 그러니까 도서관과 준하게 그렇게 조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카페니까 카페니까 차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게 편안한 분위기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공간이 정말 이 동네 사랑방처럼 맞아요. 여러 사람 들고 네. 나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사실 지역에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 놀이를 진행을 한다고 해도 용인이 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또 그렇게 뺐어요. 얼마 전에 인테리어를 새롭게 맞아요. 하면서 그래서 그 공간 자체가 있다는 게 이 지역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 아닐까. 여기도 굉장히 괜찮은 공간이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이 기름 이동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나 네. 예, 거기 현대 미아백화점 인근을 지나시는 분은 한 축복이죠. 번쯤, 한 번쯤 여기 기름 이동 주민센터 북카페를 찾으셔서 편안하게 좀 쉬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아요. 아주 거기 그 근처에 계신 분은 축복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재개발 사업 때문에 거기 근처가 제가 작년에 이제 같이 기름 이동해서 그 마을만 신문 만들기 하는 거를 우연히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그때 거기에서 동영상을 쭉 찍어놨거든요. 네. 근데 그때 있었던 그 넓고 큰 집 진짜 아깝다 그랬던 집이 흔적도 없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주민센터 바로 건너편에 있던 그 커다랗던 집들이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겠네. 이러면서 생각나는데 우리 그 양성 과정 시작했던 거 사진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예.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강좌했던 이영수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님이 이제 저 불 끄라 그래갖고 얼굴이 어떻게 나왔네요. 근데 이것도 작년에도 오셔서 참 재밌게 하셨는데 좋았어요. 그죠? 네네. 예, 첫 번째 청소년의 이해랑 이분이 이제 또 특히 청소년 문화의 집을 동작은 이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복은 이제 작년에 정릉 사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생겼는데 별로 이제 뭐 아직은 많이 네. 이렇게 활동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청소년의 이해에 대해서 하고 뭐 동아리 활성화 이제 촉진자들에게 해서 그 동아리 이렇게 운영해서 아이들한테 왜 얼마씩 동아리 자금 주는 얘기 하셨거든요. 네네네. 뭐 이렇게 10만 원씩 해서 너희들이 써봐라. 네네. 막 그죠? 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팁을 좀 주셨어요. 네. 무엇은 무엇이다 이렇게 질문 공백해서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우리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런 환기할 수 있는 팁 같은 걸 이렇게 주면서 굉장히 세세하게 좀 네. 정말 진정성 있게 이렇게 하나라도 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시는구나. 이러면서 좀 인상적이셨었어요. 그게 이제 자료집에 다 담았지만 그 PPT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뭐는 청소년은 무엇이다 뭐 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쉽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그 PPT 활용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또 아이디어도 네. 주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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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 두 번째 사진은 김은석 선생님이시죠. 예, 부모교육 전문가시고 어린이 리더십 강사협회 이제 대표신데 또 저분의 강의가 이제 청소년기 신체적 발달 단계 이해셨는데 저것도 내용이 되게 우리한테 아주 재밌고 또 어린이 리더십 강사협회 또 회장님이라 그러셨는지 또 내용이 알찼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힘이 있으셨죠? 예, 그 당당함. 당당함. 나 너네들 내 말 안 들으면 저기 너네 손해야 뭐 따라와 이런 네, 굉장히 카리스마하게 보이는 것보다 카리스마가 맞아요.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가 안병천 대표님이 이거는 지금 우리 전체 청소년 그 수업하는 저희 성북 강사님들 나래. 예, 성북 나래에서 예, 저기가 이제 마을 저도 학교고 이게 이제 세 번째 했던 이 안병천 대표님의 미디어. 마을 미디어 관악지역 미디어 네. 기반 청소년 공동체. 지도 실회였는데 이거 봐서 우리 이번 청소년 동아리 기수 어머니들이 많이 미디어 활동을 신청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네. 오랜만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좀 왜 항상 뭔가 미진한 마음이 들었을까 해서 아이들의 자발성이구나. 그리고 아이들의 자발성을 위해서 정말 어떤 주어진 미션을 아이들한테 던져주면 애들은 충분히 찾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열과성을 다해서 자기네 거를 이렇게 낼 수 있는 친구들인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너네 이거해 이거해 라고 가이드만을 항상 줬었던 게 아닐까. 아이들이 자발성으로 이렇게 뭔가에 던져질 때 그 무한대로 끌어오를 수 있는 잠재력 이런 것들 그런 공간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데 이게 정말 나는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겠다. 근데 아이들이 그런 그 생각이 아까 들어요. 말씀하셨듯이 자발성이 있으려면 동기가 있어야 되고 맞아요. 동기가 있으려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욕구나 바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맞아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아 나도 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안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딩굴딩굴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네네네. 멍 때리고 이렇게 멍하니 하늘 보고 이런 거 좋아해서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 그런 거를 못 보는 어머니들이 좀 많으시더라고. 저는 그래도 애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뭔가 하고 늘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감을 애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불안만 하지.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불안하면 될 게 없죠. 그러니까 어수선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음만 어수선하고 예. 근데 애들이 뭔가 요즘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그 욕구도 안 생기고 네. 그냥 쉬었으면 잤으면 네. 애들이 엄마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냥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기계 로봇이 돼버리니까 자발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게 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말씀 아까 하셨듯이 멍 때리는 시간을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계획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아이들도 어떻게 하든 잘하려고 하잖아요. 엄마가 기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면 벌써 자발성도 없고 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하기 싫고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아 난 정말 하고 싶은 거 없어. 그냥 쉬게 해줘. 이렇게 돼버리는 결과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예, 너무 안 됐어요. 불쌍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렇죠. 제가 이제 네 번째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네. 여기는 우리가 장소를 옮겨서 순곡 중학교 예, 예. 가서 이경옥 선생님의 이제 독서지도 진짜 노하우 많았죠. 네네. 뭐 진짜 저 시간들은 다 알토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강사님이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거를 좀 많이 보여주셔서 네. 저희가 활동할 때 이런 거는 이렇게 뽑아서 쓸 수 있겠구나. 그쵸. 요 실제 모습을 많이 저희한테 소개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이제 자료, 강의 자료, PPT 같은 경우도 48페이지인가 어마어마했는데 네. 거기에 다 그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독서지도 하면서 네. 예, 독서지도가 단순히 그냥 책을 읽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동 네. 같이 가는 네네네네. 그죠. 예. 그리고 저런 게 이제 저도 독서지도 받으면서 이제 저런 지도사 과정을 가면 있더라고요. 저 과정들이. 근데 되게 재밌어요. 활용하면 잘 되고. 그러니까 저 강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아직 기억에 네. 남는 게, 그러니까 하는 학생들만 하잖아요, 항상. 네. 그런데 이제 저 선생님은 말씀하실 때 하지 않는 학생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좀 알려주신 게 그게 너무 감사했죠. 왜냐하면 어디 모임이나 조직에 가도 항상 하는 친구들만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하지 않는 친구들을 어떻게 하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감사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이경옥 선생님이 사진 붙이고 있는 거 이 예. 사진 올라왔는데 저 때 되게 다 엄마들도 재밌어하고 또 네. 의외의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라는 걸 저는 저 수업하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결국 같은 생각인데 그렇죠. 표현만 예, 예. 네네. 그렇죠. 긍정적인 거 그리고 내적인 거 뭐 이렇게 그리고 저 나누는 과정도 이제 활동하도록 그리고 그 코팅해 갖고 계속 쓰게 하시는 아이디어 네, 그렇죠. 너무 좋았죠. 네네. 그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같은 날 두 번 강좌의 노상태 선생님. 네네. 네. 노상태 선생님은 뭐 안 하신 게 없더라고 동아리를. 심지어 댄스가 네네. 풍물, 네. 뭐 사진 뭐 얘기하셔서. 밴드도 하고. 네, 저 선생님께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교단에 서서 네. 아이들을 접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실질적으로 듣는 기회가 더 많으시고 그리고 뭐 댄동이라든가 선생님이 무슨 밴드라든가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것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무슨 활동을 할 때 저희 위주가 아닌 강사 위주가 아닌 아이들의 자발성, 아이들의 욕구에 의해서 어떤 동아리가 결성되고 그게 아이들로 하여금 결성된 거라 오랫동안 쭉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선생님은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예. 그 목도리에 바바리 네. 가을 남자 운동화를 추남. 신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역시 어떤 네.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네, 역동적으로 움직일 유연한 수 사고를 있는. 가지신 네. 분이구나.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배하고 본인도 활동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동년배로 느끼는 사람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동년배로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계속 계시는 분이구나. 정말 선생님이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 가졌어요. 네. 그러셨어요.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예, 이게 우리 성복날에 다시 왔습니다. 이게 이제 신희경 선생님이세요. 네. 그죠? 네. 신희경 선생님의 이제 5번째 네. 강좌. 이분도 청소년 심리 상담사고 뭐 대한민국 부모를 쓰시고 그러면서 되게 청소년에 대한 기본 이해와 발달 심리. 제가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심리학은 좀 심리학은 좀 깊이 지루해요. 저는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신희경 선생님. 네, 그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저 선생님은 정말 청소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딱 처음에 뵀을 때 모습은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 같이 맞아요. 뵀었거든요. 너무 조용하시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아, 점잖으시다라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느껴지는 힘이 너무 대단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겪었던 일 그리고 요럴 때는 요렇게 코치하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저한테는 정말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 그 느린 학습자 사회적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린 학습자를 만나다 보면 그런 학습자를 어떻게 이렇게 지도하고 코칭해야 될지 좀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정의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 가정 학생들 그리고 할머니가 키우는 그다음에 한 가정 요즘에는 한 가정. 이게 엄마가 누구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양육자가 누구니라고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으로 이루어진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여러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 때 저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대하지 않고 정말 아이들이 생각할 때 뭔가 따뜻하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그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 선생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고 갈등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그 선생님 또 한 번 만나 뵐 수 있으면 실제로 그런 학생들을 만났을 때 정말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의 강의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예.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실질적인 상황을 선생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좀 놀라웠어요. 예. 여기 가깝잖아요. 저기 이 앞에서 그 서경대 올라가는 쪽에 가다 보면 뒤죽박죽 도서관이 아래층에 있고 거기 서경대학교 안 해요? 아니 올라가는 길에? 길에 그 승덕초에서 서경대로 가는 그 예. 212로 그 버스 타고 가다가 중간에 그 놀이터 있는데 놀이터가 있어요. 그 놀이터에서 도서관? 내리면 놀이터 바로 뒤가 뒤죽박죽 도서관이고 청소년 문화공간. 네, 그리고 거기 협동조합도 만들었고요. 네네네. 거기서 활동하신 지가 이제 저도 한 3, 4년 혁신교육에서 만났는데 그 청소년들과 계속 만나면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시면 그러면 그쪽에 가는 청소년은 제한돼 있는 건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나 갈 수 있겠죠. 제가 그거는 이제 모르겠는데 그 여기서 가깝죠. 우리 아리랑 여기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동네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라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자식들도 그리고 뭔가 소개를 시켜주고 싶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게 하고 싶어도 제가 소개를 못 해주는 거죠. 아이한테. 모르니까.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우선 엄마들이 너가 그렇죠. 이렇게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라고 할 만한 곳을 모르고 우선은 모르고요. 그걸 안다면 우선 저부터라도 저희 딸한테 아 그런 공간이 있더라. 네가 그거 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서 한번 활동해 보는 건 어떠니라고 소개해주고 싶어도 제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뒤죽박죽 도서관도 그냥 저희와 같은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대안학교나 건지는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냥 예. 이제 일반 학생들이 와서 그날 얘기도 하셨잖아요. 저녁에 밥 먹으러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거기서는 저녁 밥을 하니까 아마 이제 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그런 친구들은 또 이렇게 혜택을 받는 친구들만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쵸. 지금 지역 그쵸. 아동센터나 예, 그런 예, 데들이. 근데 이제 내년부터 바뀌잖아요. 그래서 키움센터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지역 아동센터나 이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갔다면 키움센터라고 이제 내년부터 뭐 초등학생도 그렇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본래는 청소년 문화법에 동에 하나씩 있도록 돼 있대요. 법으로는. 근데 한 군데도 없죠. 동에 있는 데들이. 우리 구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정릉에 이제 작년에 생긴 거고 장이동에 있어요. 장이 청소년 회관이. 그러다 하나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여기 그 아리랑 고개 밑에 무풍지대라고요. 예. 청소년들의 공간이 생겼는데 거기도 아무런 청소년들이 다 가서 무중력지대? 무중력지대. 거기는 청년.
그러니까 청년. 청년이 청소년은 못 가는 거예요. 청년. 아, 예. 청년들의 공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가서 거기서 빌려서 쓸 수는 있지만 청년 이제 주요한 청년 주 대상.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많이 제안하고 그리고 또 주민 그런 참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 스튜디오 공간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네네. 제안한 거라고. 그러니까 대단하세요.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역동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틀에 스스로를 매이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이렇게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지나갔을 때 죄송하지만 인사그래는 그냥 동네 아줌마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저도 얘기 듣고.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준용쌤을 알게 됐는데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현실로 뭔가 이렇게 실현하기가 실현해내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생각만 하고 말고 하루에 왜 만리장성 쌌다가 다시 물어드리고 이러는데 쌤께서는 그러시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시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그건 아닌데 저도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만 하고 생각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아이들한테 그것도 내 아이만이 아는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혜택을 또 누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이런 일에 나도 동참해서 우리 아이들만 아닌 다른 아이들도 이후에 우리 동네에서 산다면 이런 거를 더 얻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선생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청소년 아이들과 여기 와서 처음만 가르쳐 주면요. 중학생들은 스스로 너무 잘할 것 오퍼레이트 같아요. 해갖고 다 해요. 예. 기획안 짜고 방송 대본 짜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다니다 보면 눈이 트이고 내가 여기서 저도 처음부터 했겠어요. 다 이게 활동 공간에 하니까 다른 사람 하는 것도 보고 했고 마지막 사진으로 우리 석인희 선생님 중국어 강의하시는 거 사진 하나 달라 그래도 주셨어요. 네네.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근데 중국어 강연 얘기도 또 들어야 될 텐데 보니까 48분 시간이 얼마 좋습니다,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 1시간 긴 것 같았지만 어때요? 네네. 순식간에 지나가죠.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고요. 맞아요. 이제 얘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풀렸어요. 끝나는 그러면 2회, 3회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우린 말리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소개 아까 나왔으니까 한번 하세요. 지금 우리 석인희 선생님은 느린 학습자 과정을 통해서 이 활동을 했지만 그렇죠. 본래 중국어를 원래 중국어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대광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서 방과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해법 중국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침 시간에 시간이 되신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이렇게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어머님들이 배워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방법입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로 사람이 모아서 제안하고 소규모 마을 배움터로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저는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중국어 그 동요를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서 율동도 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중국어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아이들도 노래를 부르면서 동요를 따라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외워가는 그 과정이 스스로 놀래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 노래 할 줄 알아요 하고 노래도 저한테 불러주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어른들한테는 그러면 대학생한테는 중학생 고등학생한테는 어떻게 다가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다음엔 천밀미를 배워서 부를 수 있도록 하며 오늘 시간은 이제 잘린답니다. 50분이 지나서 자 오늘 원더풀 라디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저 시계만 봤는데 저 시계만 봤는데